안녕하세요. 밤의 서랍입니다. 잘 지내지 못하시죠? 잘 지내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잘 지낸다고 얘기하는 게 송구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또 마음도 온전치가 않으니까 마음속에서도 불길이 활활 타오르잖아요, 요즘은. 이거 언제 꺼질지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근데 나라는 개인이 나에게는 별일이 없지만 그런 사회적인 문제들이 나랑 어떤 관련이 있지? 가끔 그렇잖아요. 이 정치 상황에 대해서 왈가왈부해봤자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인데 너 네가 할 일 잘하면 되잖아. 그런 얘기를 듣기도 하는데 근데 그러더라고요. 한 나라에 문화가 병들어 있으면 거기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같은 병을 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려움도 꺼지고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도 훨씬 많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회 문제를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일로 받아들이고 고민하고 행동에 나서는 게 나 개인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다. 건강한 태도다. 라고는 하는데 정작 저는 화만 내고 욕만 하다가 말아버려서 부끄럽기도 해요. 오늘은 동화를 읽을 건데요. 미운 오리 새끼. 다 아실 것 같은데 저는 어렸을 때 이후로 처음 읽었어요. 최근에. 근데 처음에는 그냥 눈으로만 읽다가 두 번째 읽을 때는 낭독을 했는데 낭독을 하면서 읽으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 미운 오리 새끼가 이런 이야기였구나. 근데 어렸을 때는 몰랐던,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 이렇게 다르구나. 이 못생긴 오리가 못생겼다기보다는 남들과 좀 다르게 생긴 오리가 이 오리의 방랑이 또 길고 험난한 여정 끝에 다다라서야 알게 된 나라는 존재, 그 존재의 아름다움, 그리고 내가 속해야 할 곳에 있을 때 마음에 번지는 온기 같은 거, 안정감 같은 거. 근데 이 이야기를 다시 발견하게 된 책이 바로 이 책인데 늑대와 함께 달리는 여인들이라는 제목의 책이거든요.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가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버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책에 실린 미운 오리 새끼를 읽을 거거든요. 근데 이 늑대와 함께 달리는 여인들이라는 책은 오래전에 목수정 작가가 오마이뉴스인가 어디선가 강연에서였나 추천한 책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주문을 해놓고 안 읽고 있다가 그게 벌써 한 10년도 더 된 것 같은데 책을 안 읽고 있다가 어쩌다가 그냥 근데 계속 눈에 밟혔어요. 저 책이 다른 책들보다 더. 왜?
인지 모르겠는데 근데도 안 읽었어요. 근데 왠지 저 책을 읽어야만 할 것 같은? 저 책이 나를 뭔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나한테 뭔가 눈빛을 보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책이었는데 최근에야 읽었어요. 그런데 역시 그런 이 책이 나에게 그런 눈빛을 보내는데 이유가 있었구나. 왜 진작에 안 읽었지? 이렇게 좋은 책을? 이 책을 더 어렸을 때, 20대, 30대 읽었으면 내가 좀 그때의 어떤 고민, 괴로운 날들, 그리고 막 이도저도 못하고 갈팡질팡할 때 이 책을 읽었으면 내가 좀 더 용기를 낼 수 있지 않았을까? 결과는 변하지 않았어도 그 과정에 좀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았을까?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좋은 책이에요.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때뿐이 아니라 지금 읽어도 나이가 들어서 읽어도 그러니까 내 내면을 돌보는데 어떤 용기가 필요할 때 마음이 좀 울적하거나 무기력할 때 조금은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책이에요. 이 책의 내용 속으로 들어가 보면 여성의 욕망, 본성, 내면을 들여다보는 책이거든요. 특히 어떤 야생성, 길들여지지 않은 본성, 특히 여성의 야성을 특별히 중요하게 매 챕터마다 여러 번 강조하거든요. 여성이라는 존재가 야성이라는 걸 잃지 않도록 야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야성을 끄집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에요. 그럼 야성이 뭘까? 정확하게 야성은 무엇이다 라고 정의 내리지는 않고 여성이 잠깐씩 야성을 경험할 때가 있는데 그 부분을 읽어 드릴게요. 우리는 잠깐씩이나마 야성을 경험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그 느낌을 지속적으로 누리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힌다. 가령 임신 중이거나 아기에게 젖을 먹일 때 또는 아이를 기르는 동안 기적적인 자기 변신을 체험하기도 하고 또 소중한 정원을 가꾸듯 누군가와 연애를 하는 동안 이 생명력 넘치는 야성을 경험한다. 야성은 소리를 통해서도 경험할 수 있다. 심금을 울리고 가슴을 뒤흔드는 음악, 북소리, 휘파람 소리, 누군가 울부짖는 소리 등은 우리의 야성을 불러낸다.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고 분명한 글이나 말도 마찬가지다. 어떤 문장이나 시 혹은 이야기를 들으면 잠깐이나마 우리 본연의 모습, 즉 우리의 고향을 기억하게 된다. 이 일시적인 야성의 맛은 영감의 순간에 나타나 곁에 있는가 하면 금세 쓰러져 버린다. 그리고 우연한 기회에 불현듯 그 순간에 대한 그리움에 사무친다. 예를 들면 야성과 긴밀한 유대를 맺고 있는 이를 만날 때 또는 너무나 바쁜 나머지 모닥불을 피우거나 꿈조차 꿀 시간이 없을 때 창조적인 일 또는
참된 사랑에 바칠 시간이 없다고 느끼는 그런 순간 말이다. 뭔가를 상실하거나 아름다움을 경험할 때 나타났다 사라져버리는 이 덧없는 맛은 우리를 상실감과 흥분, 그리움으로 가득 채워 결국 야성을 추구하게 만든다. 우리는 눈을 부릅뜨고 귀를 곤두세운 채 아직 살아있는 야성을 찾기 위해 길을 떠난다. 그곳은 숲이나 사막 혹은 눈이 뒤덮인 산이 되기도 한다. 그런 길이 나타날 때 여성들이 하는 선택은 대개 이렇다. 잽싸게 야성을 따라잡거나 책상을 치운다. 관계를 청산하거나 마음을 정돈해 인생의 새 장을 열기도 한다. 휴가를 내기도 하고 때로는 규율을 깨고 세상을 정지시키려 한다. 이제 야성 없이는 살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야성과 관계를 되찾은 여성들은 마음속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예언하는 능력을 갖게 된다. 영감이 넘치고 직관적이고 생산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하게 된다. 남의 말을 경청하는 능력이 생기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생기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아직도 잘 모르시겠죠? 책을 읽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어렴풋하게나마 어떤 느낌인지는 오실 것 같은데, 근데 재밌는 건 옛날에 아주 오래 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그런 동화 같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 야성의 중요성을 이야기해 주거든요. 이야기 자체는 참 단순하고 그냥 동화의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단순한 이야기 속에 제가 인지하지 못했던 어떤 심리의 움직임, 어떤 역동성, 내면의 변화, 좌절, 성장 이게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리고 작가가 심리학자잖아요. 그러니까 뭐랄까 이야기 자체를 심리학적으로 해부한다고 해야 되나? 인간도 아주 어떤 단순한 행동 속에서 심리를 읽어내잖아요. 그 속에 담긴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똑같이 이야기도 겉으로 볼 땐 참 단순한 뼈대인데 그 안에 숨겨진 이야기의 내면을 읽어가는 과정이 정말 재미있고 지혜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읽으니까 이야기가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책은 절판된 책이 아니라 지금도 잘 판매가 되고 있는 책이라서 직접 구매해서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오늘은 책에 실린 미운오리 새끼 이야기만 읽어보려고 합니다. 다만 듣기 전에 미운오리 새끼 이야기의 내면은 어떤 모습인가를 어렴풋하게나마 인지하고 들으면 좀 더 의미가 풍성하게 들려질 것 같아서 미운오리 새끼 이야기의 내면을 분석한 부분을 아주 살짝 맛보기로 먼저 읽어볼게요. 그리고 나서 바로 미운오리 새끼 이야기를 낭독할게요.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들으면서 주무세요.
마을의 동물들은 죄다 이 오리가 못생겼다고 한다. 실제로 못생겨서가 아니라 남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못생겼다고 손가락질을 받는다. 푸른 콩들 속에 홀로 낀 까만 콩처럼 미운 오리는 주위 동물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어미 오리도 처음에는 자기 자식이라고 생각하며 감쌌지만 결국은 갈등을 넘지 못하고 이 특이한 아이에게서 멀어진다. 형제들과 마을의 다른 오리들은 그를 밀치고 쪼며 구박한다. 그러나 이것은 미운 오리 새끼의 잘못 때문이 아니다. 그가 남들과 조금 달라 보였던 것 뿐이었다. 이로써 아직 어린 오리는 엄청난 심리적 강박관념에 빠지게 된다. 어릴 때 강한 본능을 내보이는 소녀들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다. 아이 때부터 이제 그만 정신 차리고 제대로 행동하라는 소리를 자주 듣고 자란다. 일찍부터 호기심과 재주가 많아서 평생 창조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벽들을 보이기도 한다. 이런 아이들은 대개 스스로의 잘못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오해나 무지에서 비롯된 잔인함 때문에 소외받고 버려지곤 한다. 일찌감치 자아에 큰 상처를 입는 것이다. 이런 소녀는 가족 또는 사회가 자신에 대해 갖고 있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전적으로 옳을 뿐 아니라 객관적이라고 생각하기에 이른다. 그래서 자신은 약하고 추하며 사회에 어울리지 않는 존재라고 여긴다. 미운 오리 새끼와 같은 이유로 사회로부터 따돌림 당한다. 대부분의 사회는 여자아이에 대해 일정한 모습을 기대한다. 가족과 동일한 가치관을 가지기를 바라며 최소한 무리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천사 같은 아이나 순종적인 아이를 원하는 부모에게 이런 기대감은 더욱 커진다. 따라서 태생적으로 야성미가 흐르는 딸을 둔 부모는 딸의 심리를 바꾸려 하고 모조리 뜯어 고치려고 덤빌 것이다. 딸의 영혼이 진실을 보려고 하면 사회는 그녀의 눈을 막을 것이고 진실을 말하려 하면 침묵을 강요할 것이다. 그러나 아이의 영혼과 심리는 이를 용인할 수 없다. 참해지라는 압력을 받으면 도망칠 것이고 자신을 편안하게 지지해 줄 곳을 찾아 오랫동안 헤맬 것이다. 외모, 학력, 남자다움, 여성스러움 등 한 사회가 성공 또는 완벽함의 기준을 너무 편협하게 정의하면 그 구성원들의 심리 속에도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기준들이 생겨나기 마련이다. 자기 자신에 충실하고 자기가 속할 곳을 찾는 힘을 기른 여성은 사회와 문화의 의식 또한 효과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그렇다면 그 효과적인 힘이란 어떤 것인가? 그것은 여성 안에 깃든 내면의 어머니가 어느 정도 깨달음에 이르렀을 때 생기는 힘이다. 꽃봉오리가 반만 열려도 꽃이 핀 것이다. 때는 바야흐로 수확철이어서 할머니들은 옥수수대로 푸른 인형을 만들고 할아버지들은 담요를 기웠다. 소녀들은 흰옷에 핏빛의 꽃들을 수놓았고 소년들은 노래를 부르며 황금빛 건초를 걷어들였다. 여인들은 다가오는 겨울에 대비해 두툼한 옷을 지었고 남자들은 들에서 온갖 과실을 수확했다. 바람은 날마다 조금씩 더 많은 잎들을 쓸어갔다. 강 하류에서는 어미 오리가 둥지에 앉아 알을 품고 있었다.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져 이윽고 새끼 오리들이 하나둘씩 껍질을 깨고 나왔다. 그런데 큰알 하나는 아무 기척도 없이 그저 돌같이 가만히 있었다. 잠시 뒤 늙은 오리가 찾아오자 어미 오리는 새로 나온 새끼들을 자랑했다. 정말 예쁘지 않아요? 그런데 아직 깨지 않은 알을 본 늙은 오리는 이제 그만 품으라고 했다. 이건 칠면조 알이야. 오리 알이 아니란 말이야. 새끼 칠면조는 물에 들어가지 못하잖아. 어미오리는 그동안 공들인 시간이 아까워서 조금만 더 기다려보기로 했다. 그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애들의 압이라는 자는 아직 한 번도 안 나타났지 뭐예요. 얼마 뒤 그 큰 알도 부르르 떨며 구르더니 껍질이 깨졌고 그 안에서 크고 못생긴 녀석이 나왔다. 피부에는 붉고 푸른 핏줄이 나 있었고 발은 연한 보라색이며 눈은 맑은 분홍색이었다. 어미오리는 머리를 갸우뚱하며 목을 누리고 그 새끼 오리를 내려다 보았다. 아무리 봐도 못생긴 것 같았다. 그래, 칠면조인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칠면조를 닮은 그 못생긴 오리도 다른 새끼들과 함께 주저하지 않고 물로 첨벙 뛰어들었다. 그리고 반듯하고 자신 있게 헤엄을 치는 것이었다. 그래, 좀 이상하게 생겼지만 저 애도 내 새끼야. 아니, 어떻게 보면 멋져 보이는걸? 어미 오리는 농장에 있는 다른 동물들에게도 그 새끼를 보여주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오리가 뛰어오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부리로 미운 오리 새끼의 목을 찍었다. 어미가 그만두지 못해 라고 소리치자 그 오리는 저 앤 너무 이상하게 생겼어요. 좀 놀려도 괜찮아요. 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했다. 다리에 빨간 천을 감은 여왕오리는 이런 그렇지 않아도 먹이가 모자라는데 또 한 무리가 태어났구먼. 그리고 저기 있는 저 못생긴 애는 글쎄 아무래도 실수였던 것 같군 이라고 말했다. 실수라니요. 앞으로 아주 튼튼해질 거예요. 알 속에 너무 오래 있어서 지금은 좀 못생겨 보이지만 차차 나아질 거예요. 기다려 보세요. 라고 어미 오리가 말했다. 그러나 다른 오리들은 못생긴 오리를 부딪혀 넘어뜨리고 부리로 찍고 입으로 물고 꾀꾀거리며 실컷 놀려댔다. 구박은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해졌다. 못생긴 오리는 그들의 행패를 피하려 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으므로 그야말로 비참한 나날을 보냈다. 어미 오리도 처음에는 못생긴 오리를 감싸주었으나 나중에는 너무 지쳐서 네가 어디로 가버리기나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해버렸다. 미운 오리 새끼는 털이 거의 다 빠지고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 모습으로 집을 떠나 어느 호숫가에 이르렀다. 거기에 누워 지친 몸을 달랬고 이따금 목을 길게 늘여 물을 마셨다. 그때 그를 지켜보던 건방진 기러기 2마리가 이렇게 빈정거렸다. 엄청 못생겼구먼. 우리랑 함께 저쪽 나라에 가보지 않을래? 거기 가면 이제 막 혼기에 들어선 아모리들이 얼마든지 있거든. 이때 벼랑간 총성이 울리더니 기러기들이 툭 나가 떨어졌고 그들의 피로 호수가 붉게 물들었다. 미운 오리 새끼는 얼른 물속으로 숨었다. 습지는 총성과 연기 그리고 개 짖는 소리로 가득 찼다. 얼마 뒤 주위가 조용해지자 미운 오리 새끼는 그 위험한 지역을 떠나 멀리 날아갔다. 해가 기울 즈음 미운 오리 새끼는 초라한 오두막에 이르렀다. 오두막의 문은 노끈으로 묶여 있었고 벽이 쩍쩍 갈라져 있었다.
그 집에는 꼬부랑 할머니가 으스스한 고양이와 사팔뜨기 암탉과 함께 살고 있었다. 고양이는 쥐를 잡고 닭은 알을 낳아 제 밥값을 다 하고 있었다. 오리를 본 할머니는 알을 얻든가 아니면 잡아먹기라도 할 요량으로 오늘 참 운이 좋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집에 머물게 됐다. 그런데 고양이와 닭은 넌 알도 못 낳고 쥐도 못 잡으니 무용지물 아니냐? 며 그를 구박했다. 오리는 한숨을 내쉬며 난 어디든지 아래가 좋아. 넓고 푸른 하늘 아래, 차고 푸른 물 아래 말야 라고 조그맣게 속삭였다. 고양이는 물 아래 들어간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아 바보 같은 꿈을 꾸다니 웃기는 일이라고 빈정거렸다. 암탉 역시 털이 젖을 짓을 왜 하나 싶어 그를 놀렸다. 거기서도 환영받지 못한 오리는 또다시 길을 떠나야 했다. 미운 오리 새끼가 한 연못에 이르러 헤엄을 치고 있는데 물이 점점 차가워졌다. 그때 그가 지금까지 보았던 동물들 중 가장 아름다운 새 한 무리가 머리 위를 지나가며 자신을 불렀다. 그러나 미운 오리 새끼는 그 소리가 반갑지만은 않았다. 그리고 여태 한 번도 내보지 않았던 소리로 응답했다. 지금껏 그렇게 아름다운 새는 본 적이 없었고 자신이 이토록 비참해 보이기도 처음이었다. 미운 오리 새끼는 물속을 빙빙 돌며 그들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지켜보다가 호수 바닥으로 깊이 헤엄쳐 들어갔다. 가슴이 덜덜 떨렸다. 어찌 된 일인지 그 크고 하얀 새들에 대한 엄청난 사랑으로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차가운 바람이 온종일 몰아쳤다. 간혹 눈도 내렸다. 할아버지들은 우유통에 언 얼음을 깨고 할머니들은 밤늦도록 실을 자았다. 엄마들은 촛불 아래서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고 남자들은 한밤중 뿌연 하늘 아래서 양들을 찾아 헤맸다. 청년들은 허리깨까지 쌓인 눈 속을 걸어가 우유를 짜고 아가씨들은 요리를 하면서 불꽃 너머 멋진 청년들의 얼굴을 훔쳐보았다. 그리고 호숫가에는 미운 오리 새끼가 물이 어는 걸 막기 위해 빠르게 원을 그리며 헤엄치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미운 오리 새끼는 얼음에 갇혀버리고 말았다. 그리곤 이제 죽을 때가 됐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때 두 마리의 청둥오리가 얼음 위로 스르르 내려앉더니 오리를 살펴보고는 큰 소리로 참 못생겼군. 정말 안 됐어. 너 같은 애는 구제불능이야. 라고 말하고 날아가 버렸다. 다행히도 한 농부가 다가와 지팡이로 얼음을 깨고 오리를 구해주었다. 그는 외투 속에 오리를 품고 집으로 갔다. 농부의 집에는 아이들이 있어서 오리를 품에 안으려고 손을 벌렸다. 오리는 무서워서 실엉 위로 파드득 날아올랐고 거기 쌓여있던 먼지가 버터 위로 떨어져 내렸다. 우유병 속으로 떨어진 오리는 흠뻑 젖은 몸으로 다시 밀가루통으로 날아갔다. 아이들은 깔깔댔고 오리는 빗자루를 든 농부의 아내에게 쫓겨났다. 마침내 고양이가 드나드는 문으로 간신히 빠져나온 오리는 초죽음이 되어 눈 위에 쓰러졌다. 그러고는 빈사 상태로 이 호수에서 저 호수로, 이 집에서 저 집으로 떠돌아다니며 한겨울을 보냈다. 이윽고 부드러운 봄바람이 불어왔다. 할머니들은 솜털 이불을 털고 할아버지들은 두꺼운 속옷을 벗어던졌다. 밤이 되면 아저씨들이 마당을 어슬렁거리며
아기가 태어나길 기다렸다. 낮에는 아가씨들이 머리에 수선화를 꽂고 돌아다녔고 청년들은 아가씨들의 발목을 훔쳐봤다. 마을 옆 호수에서는 미운 오리새끼가 따뜻해진 물속에서 몸을 쭉 펴고 날개를 벌렸다. 미운 오리새끼의 날개는 아주 크고 튼튼했다. 그는 날갯짓으로 하늘 높이 떠올랐다. 그리고 흰 옷을 입은 듯한 과수원과 밭을 가는 농부들을 내려다 보았다. 온갖 어린 새끼들이 깨어나 웅얼대고 헤엄치는 모습들이 시야에 들어왔다. 호수에는 3마리의 백조들이 떠 있었다. 지난해 가을 그의 가슴을 사랑으로 저리게 했던 바로 그 아름다운 새들이었다. 그들과 한 무리가 되고 싶은 욕망에 그의 가슴은 터질 듯했다. 미운 오리는 저들이 나를 좋아하는 척하다가 다가가면 비웃으며 휙 달아나면 어쩌지? 라는 두려움과 설레임으로 호수에 내려앉았다. 미운 오리를 본 백조들이 그에게로 헤엄쳐 왔다. 오리는 이제 난 죽었구나. 하지만 사냥꾼이나 농부의 아내에게 먹히는 것보다 이왕이면 이 아름다운 새들에게 먹히는 게 낫겠지 라고 생각하며 고개를 푹 숙였다. 고개를 숙인 미운 오리 새끼는 물 위에 눈처럼 하얀 깃털과 자두 같은 눈매를 가진 아름다운 백조의 모습이 떠 있는 것을 보았다. 미운 오리 새끼는 그것이 자신의 모습인지 미처 알아보지 못했다. 자기가 그 아름다운 새들, 자신이 멀리서 사랑한 그 새들을 닮았다고는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다. 미운 오리 새끼는 사실 백조였다. 우연히 오리 둥지에 떨어진 백조의 알에서 태어났던 것이다. 그야말로 눈부신 백조인 그는 난생 처음으로 자신의 동족들을 만났다. 동족들은 날개 끝으로 그를 부드럽고 다정하게 어루만져 주었다. 또 부리로 그의 깃털을 다듬어 준 뒤 주위를 빙빙 돌며 환영식을 해주었다. 이때 백조들에게 빵을 주러 나왔던 아이들이 새 백조가 왔다고 소리쳤다. 그리고 이 사실을 모든 동네 사람들에게 알렸다. 할머니들은 긴 백발을 늘어뜨린 채 물가로 나왔고 청년들은 두 손으로 푸른 물을 떠서 아가씨들에게 뿌렸다. 그리고 물벼락을 맞은 아가씨들은 꽃잎처럼 얼굴을 붉혔다. 남자들은 우유 짜던 일을 잠시 멈추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러 나왔고 여자들은 바느질을 멈추고 그들과 이야기했다. 할아버지들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었다. 인생과 열정과 시간이 모두 흘러갔다. 사람들은 차례차례 춤을 추며 사라졌고 청년들과 아가씨들도 사라졌다. 노인들, 남편들, 아내들 역시 춤을 추며 사라졌고 아이들과 백조들도 사라졌다. 봄이었고 강 하류에서는 어미 오리가 알을 품고 있었다.